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가족 간 계좌이체, 동일 세대 내 이체니까 별도 세금 문제는 없겠지 하시는데요. 주식 계좌이체도 국세청에 전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근 세무사입니다. 혹시 자녀나 배우자, 가족에게 주식을 계좌이체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알고 연락이 와서 세금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증권계좌 이체 과세 자료를 처리했던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 부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까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계좌이체는 국세청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 또한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지자 배우자나 자녀, 가족 명의로 계좌를 열어서 주식을 이체해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특정적으로 해외 주식 계좌 이체가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지방세를 포함한 22%의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작년 말까지 활용됐던 절세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의 급등으로 많은 양도차익이 생겨 양도세 부담이 급증하자 배우자에게 증여하여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6억 원 이하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고 곧바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세 목적 외에도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가족 간 계좌이체, 동일 세대 내 이체니까 별도 세금 문제는 없겠지 하시는데요. 주식 계좌이체도 국세청에 전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증권거래세법 개정 시행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되는 금액은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 및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 자료를 생성하여 납세자에게 이를 해명하도록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과 같은 해명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식을 계좌이체한 것이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세금에 대한 인식 없이 주식을 가족에게 이체하여 주고 해명 안내문이 발송되어 골머리를 앓는 분들을 꽤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계좌이체 소명 자료를 받은 경우 문제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식을 대가를 받고 계좌이체, 즉 양도한 경우에는 어떠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될까요?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국내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걱정해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과세 종료일 기준 50억 이상, 2025년부터는 10억 개정 예정인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 시 원천 쟁수되기 때문에 국내 상장 주식을 매도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계좌이체로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거래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억 원에 취득한 대기업 삼성전자 주식을 5억 원의 대가를 받고 장외거래한 경우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소명 안내문을 받고 나서 1년 뒤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대가를 받고 계좌이체하였다가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명 안내문을 받고 신고나 부과받게 되는 경우라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1년에 8%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세율이 10%지만 중소기업 이외의 경우 양도세율이 20%므로 적지 않은 세율입니다.
상장 주식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법상 양도는 대가를 금전으로 받지 않고 부동산, 동산으로 받는 대물변제의 경우도 양도로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채무를 상환하는 대가로 주식을 계좌이체한 경우도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것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상으로 주식을 이체한 경우, 즉 증여한 경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선물로 주식 몇 주 줬다라고 하시면서 계좌이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짜로 자녀에게 주식을 계좌이체하였다면 이는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 간에는 증여공제의 한도가 10년간 6억 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만, 성년 자녀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의 한도는 5천만 원이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넘겨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 기준 5억으로 평가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계좌이체했으나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고 나서 1년 뒤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가산세와 더불어 1억 원이 넘는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가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증여를 하게 된다면 선의의 증여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거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를 하고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대가성이 없는 증여라면 증여공제의 한도 내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자람택스에 직접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세무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중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